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했던 사례부터 블로그에 한번 정리가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의뢰인과 이게 피해자는 이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아직 잊지를 못했으니까 그 근처 어떻게든 재결합을 하거나 또 아직 헤어진 감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근처를 좀 서성이기도 하고 그 이상 어떤 행위 선을 넘어서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는 와중에 좀 손으로 좀 살짝 때렸다, 이런 두 가지 혐의, 스토킹이랑 폭행,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저희가 원래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무혐의도 주장하고 좀 다퉈보려고 했었었는데, 스토킹 범죄라는 게 특징이 약간 그 구성 요건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특징 때문인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랑 합의만 되면 수사든 재판이든 바로 종결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로 더 이상 결별 후 다시는 서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 조정이 돼서 합의로 곧바로 마무리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폭행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10월 21일 시행이 된 법률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옛날부터 좀 막연했습니다. 따라다니거나, 그래서 개별적인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보통이었고, 반복해서 자꾸 연락을 하거나 그럴 때는 경범죄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강력범죄든 과거 연인 사이, 어떤 스토킹 범죄로 이런 불미스럽고 아주 중대범죄가 밤수생하다 보니까 본법이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이란 뭐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 결국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진로 맞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내는 거, 또 무슨 물건을 두는 행위, 그 근처에, 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근처에 있는 거, 주거지나 부근에 있는, 이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게 범죄 의도로 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토킹은 그렇고,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란 건 뭐냐?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속적은 뭐고 또 반복적이란 건 뭐냐? 어느 정도 수위를 지속적이라고 볼 거고 반복적이라고 볼 거냐? 이게 좀 사안별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좀 법리적으로 좀 다퉈보자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합의가 되고 서로 연락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보자면 초동 단계부터 굉장히 중대범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긴급 응급 조치라 해서 경찰이 직권으로 경고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또 잠정 조치란 것도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법원에 청구해서 접근하지 마라, 어떤 금지 명령들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 실익은 없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금지 명령이 내린다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셉니다. 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 행위들이라고 본다면 아주 경범죄 수준의 행위들도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간주가 돼버리면 형량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기나 위험한 물을 휴대한 경우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굉장히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인데, 합의가 된다면 수사든 1심 재판이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무슨 스토킹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또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피해자 측에 연락을 가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사안이 그 역시도 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 받아서 결국은 피해자가 원하는 건 더 이상 확실히 이제 근처에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이런 행위들 중지하자라는 거니까, 오해든 뭐든 떠나서 확실히 마무리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합의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은 시행이 되어 있지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저희가 좀 처리해 본 예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또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반영도 하고 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